저는 이번에 결과가 기각도 아닌 각하가 나오길 바랍니다. 탄핵 음모가 박살된 것 같고요. 공소도 이제 취소가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완전히 돌아오셨고요. 변론 재개도 될 것 같고요. 탄핵 각하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해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요. 조목조목 오늘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날입니다. 법무법인 해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네. 다들 쇼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에서는. 아, 우리가 쇼킹한 게 아니고 쟤네들이요. 아, 우리는 당연히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쟤네들이요. 쟤네들은 쇼킹하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 냅둔 상태에서 신속하게 헌법재판, 네. 탄핵재판에서 탄핵 인용을 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정리하고 이재명 살리고 그 대통령 권력 빼앗아갖고 국회 권력, 대통령 권력 다 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대통령께서 풀려나는 바람에 계획이 어긋나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판국에 사실 즐거운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누구죠? 이재명이래요. 이재명이 왜 즐거워요? 민주당에서 자기 공격하다가 네. 갑자기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다시 합쳐서 이재명이 신났대요. 당장은 지금 이제 뭐 이 대선으로 가야지 뭐 내부적으로 네. 이재명을 견제하고 자시고 할 텐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역습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매우 긴장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경수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단식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뉴스인데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헌재입니다. 헌재 평의 반복 속에 평결 단계가 아직이고 논의는 장기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 정 변호사님께 일단 먼저 보여드립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아직 평결 단계도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 결심을 했잖아요. 그럼 결심을 하고 나면 일반 민사나 형사재판에서는 바로 선고일자를 잡는데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바로 선고일자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 평의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결론이 무르익으면 내부 표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보통 선고일 기준으로 이틀이나 사흘 정도 전에 이제 선고일자를 정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헌재가 언제 선고할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제일 기준으로 삼았던 게 뭐죠? 바로 노무현의 14일,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의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도 그쯤 아니겠냐.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14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보통 선고일자를 잡기 일주일 전쯤에는 평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몇 대 몇인지가 의사결정이 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최종 판결문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이 된대요. 그런데 14일 날 선고가 되려면 7일 날 내부적으로 몇 대 몇이든지 표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확인된 바에 의하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14일 날 헌재에서 탄핵 재판 선고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14일 날 결정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뉴스인데요. 한덕수 측에서 윤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해달라 라고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너무 한덕수 우리 변호인 측에서 잘했고요. 뭐 이 부분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유채고랑 제가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됐고 한덕수 측 변호사들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한덕수 총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한덕수 총리에 관한 탄핵 재판이 먼저 선고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정 변호사님이 우리 방송에서 항상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늦었지만 지금 하나하나 다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헌재의 헌법학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허영 교수님이 사기 탄핵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허영 교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헌법학으로는 대한민국의 거의 최고다 하는 석자 교수님이십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뭐 사실 우리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헌법재판소를 진행하면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냐 안 했냐, 누구를 체포하라고 했냐 안 했냐, 이것이
마치 탄핵 재판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받도록 헌법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연 탄핵을 당할 정도의 잘못이 있느냐라는 문제와 더불어서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이 계엄권에 대해서 이것을 탄핵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되게 중요한 어떤 헌법적인 논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논의가 그냥 언론에서 일부만 문제 제기가 되고 간단하게 언급이 됐지 헌법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이게 표출이 되지 않아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여러 헌법학자들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내용의 핵심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 권력 분립하에서의 대통령이 가지는 이 계엄권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유일한 권한은 해제권만 갖는 것이다. 이것이 계엄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계엄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허영 교수님이 이 사기 탄핵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국회에서 소추하면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 사유를 결정했는데 뭐 계엄 자체를 문제 삼았던 내용도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계엄이 내란이라 그러면서 내란죄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내란죄 위반, 법률 위반 부분이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제일 주된 부분이 빠졌으니까 이건 사기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쟁점인데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면 이거는 뭐 기각이기에 앞서서 탄핵을 각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우리 그 허영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인호 교수님, 그죠? 등등이 제출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십니까? 댓글에 우리 힘차게 응원 한번 합시다. 저는 각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댓글은요, 사랑이기도 하지만 기도이기도 하고요. 다 함께 댓글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결과가 기각도 아닌 각하가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각하라고 생각합니다.